자, 2018학년도에 실시한 2019학년도 6월 모평 문제, 물리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1번 문제에 보면 전자기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태양광은 여기에 속할 거고요. 역학적 에너지, 물의 역학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 조력발전 할 수 있겠지? 수력발전, 조력발전. 그럼 나머지 여기가 풍력이 들어가면 되겠네. 이제 1번은 끝.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ABC 동이랑 도체구를 놓고 이제 대전체 X를 가까이 가져왔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A가 지금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화살표 개수가 A가 더 많은 거 봐서는 A가 더 플러스가 많은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A가 플러스가 되려면 X에 뭘 넣어야 될 건데 X에 플러스를 놔두면 여기서 전자가 이쪽으로 몰릴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쪽, 플러스가 이쪽에 될 거니까 일단 X는 플러스일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A만 떼냈으니까 A는 플러스가 되어 있을 거고 B, C에 마이너스가 있겠죠. 근데 지금 B랑 C랑 나중에 다시 뗐으니까 얘는 똑같이 나눠 가졌겠지.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있다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 B가 더 적은 상황. 그래서 만약에 A가 플러스 2개였다면 B, C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그래서 나중에 마이너스 하나씩 나눠 갖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X는 양으로 대전되어 있다. 일단 옳은 표현이고요. 자, 니은에서 A는 플러스 2개, B, C 해서 마이너스 2개인데 지금 A랑 C랑 비교했으니까 A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옳은 표현이고요. 그래서 두 개 다 맞는 것 같고 A와 B 사이에 서로 당기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당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 맞는 거. 자, 3번 문제 볼게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조금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현이 지금 보면은 정상과 반대어죠. 당연한 소리인 것 같고 이 보면은 소리가 발생하는 거는 줄이 현이 진동하면서 주변 공기를 진동시키기 때문이야. 이것도 크게 문제될 것 같고요. 얘를 움직이면 현이 진동하는 이 길이가 총 변할 거니까 높낮이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ABC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자세하게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어렵게 나온다면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라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파동의 속도를 보면 이 같은 경우는 일단 현의 속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소리의 속도가 있을 거예요. 현은 이제 줄이겠지. 그러면 줄의 파동의 속도를 생각해 보면 줄 같은 경우에는 줄의 파장 그리고 줄의 진동수 이 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소리 같은 경우에도 소리의 파장, 근데 소리는 이제 공기겠죠. 공기의 파장 곱하기 공기의 진동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줄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주변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때리기 때문에 결국 얘네 둘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줄의 길이랑 소리의 파장이 같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줄 파동의 속도랑 소리 파동의 속도가 항상 같진 않아요. 일단 이걸 주의해 주시고 자, 소리의 속도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아시다시피 일단 온도랑 관련이죠. 근데 줄의 속도, 줄 파동의 속도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일단 장력과 관련이 있고요. 장력이 크면 클수록 크고요. 그리고 뭐랑 관련이 있냐면 실의 선밀도 다시 말하면 질량과 관련이 있어요. 질량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손 속도가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얘네들의 속도는 바뀌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C에 해당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지금 이 길이를 바꾼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를 바꾼다는 건 그 줄 파장의 길이를 바꾼다는 소리고 지금 장력이나 실의 선밀도가 바뀐단 말이 없는 상태에서 얘가 지금 바뀐다고 했으니까 얘도 바뀌겠죠. 그럼 이게 바뀌면 공기 진동수가 바뀌니까 결국 소리의 높낮이가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디귿다 맞다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문제는 뭐 기온이 일정하다 혹은 뭐 실의 장력이 일정하다 뭐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사실 문제라서 살짝의 오류는 있지만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를 보면 지금 1965년에 펜디언스랑 윌슨이 우연히 발견한 우주 배경 복사가 여기 있고요. 우주 배경 복사는 C에 해당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감마선 자외선이니까 여기 엑스레이, 그리고 여기는 가시광선, 여기는 마이크로파겠지. 그래서 C는 마이크로파다. 그렇고요. 지금 파장이 짧고 기니까 진동수는 이쪽이 크고 이쪽이 진동수가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 틀린 말. 그 진공에서는 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빛의 속력은 다 똑같죠. 그래서 어디가 크다 아니가 다 같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 자, 여기는 베타 분계입니다. 베타 분계 생각을 해보면, 베타 분계는 기본적으로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베타 분계 한 개입니다.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면서 전자가 하나 튀어나오고요. 전하량 보존 법칙에서. 그리고 또 하나 뭐가 튀어나오냐면 중성미자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지금 전기장 속에서 받는 방향을 생각했는데, 그러면 전기장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플러스가 있다는 상황이고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겼겠지. 그래서 여기 만약에 플러스를 놔두면 플러스가 밀고 마이너스 당길 거니까 이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를 놔두면 이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결국에 여기에 양성자를 놔두면 이쪽, 그리고 전자를 놔두면 왼쪽,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같은 방향이라는 건 결국 A가 양성자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전기장과 반대 방향이라는 건 전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전기력을 받지 않는 애는 중성미자겠죠. 그래서 A는 기본 입자다. A는 지금 양성자인데, 기본 입자라고 하면 쿼크랑 또 하나 렙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쿼크는 뭐 알다시피 업다운, 뭐 참,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렙톤은 뭐 전자, 타우, 뭐 미자, 중성미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억은 아닌 것 같고, A랑 B 사이면 지금 양성자랑 전자인데 얘네 사이에선 전자기 상호작용이 있고요. 매개 입자는 광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니은 맞고. C는 중성미자는 강호 상호작용과 상관이 없죠. 강한 상호작용은 강력. 얘는 핵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라서 크게 쿼크,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아니다. 니은 하나. 자, 6번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매우 클래식한 문제예요. 그래서 빗면에서 쭉 내려가면 등가속도 운동할 거고, 일단 그 상황을 봅시다. 0.1초 동안에 6cm 움직였고요. 다음 0.1초 동안은 8cm 움직였고, 다음은 10cm 움직였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차이가 20 늘어나니까 12, 14 이럴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이런 걸 개차수열이라고 그러는가?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24니까 12 더하면 36 될 거다. 그래서 기억은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러면 한번 0.1초 동안 평균 속도를 생각해 보면 0.1초 동안에 6이 움직인 거니까 0.1초 동안에 6cm 이렇게 움직인 게 속도가 되겠지. 다음 0.1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0.1초 동안에 8cm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0.6m/s, 그 다음에 0.8m/s, 그 다음이 뭐 1m/s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하는 건데, 한번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시간, 여기 속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녹기 시작해서 기준선 때 지금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0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0.1, 0.2, 0.3, 0.4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나눠보고요. 지금 0.1초 동안의 평균 속도, 가운데 평균 속도가 얼마냐면 0.6이고요. 다음 0.1초부터 0.2초까지 평균 속도가 0.8이고요. 다음 0.2초부터 0.3까지 평균 속도가 1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는 여기에 해당되지. 얘는 0.7일 거고 여기는 0.9일 거고 여기는 0.5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가속도를 재보면 가속도는 0.1초 동안에 2가 증가했으니까 0.1초 동안에 0.2m/s가 증가한 거죠. 플러스. 그럼 가속도는 2m/s 제곱.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기준선 통과할 때, 다시 말하면 0초일 때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0초일 때 속도는 0.4가 아니라 0.5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디귿은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니은. 자, 이 문제 잘 보면 일단 문제에서 질량이 3배라고 했고요. 그럼 질량이 얘가 3m, 얘는 m 이렇게 봅시다. A는 질량이 따로 없으니까 라지 m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가 가가 나의 2배래요. 다시 말해 가속도가 2a. 그러면 A랑 B랑 실에 묶여서 같이 움직일 거니까 얘도 가속도가 2a일 거고 얘는 가속도가 a.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똑같은 힘을 작용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결국 총 질량의 차이가 난다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 같은 경우에는 F라는 힘을 줘서 N과 라지 M이 움직여요. 가속도는 2a로. 나에서는 F라는 힘을 가지고 3N과 라지 M이 움직이는데 이때 가속도는 1이에요.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네들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약분해주고 계산해주면 2m 더하기 라지 2m이 3m 더하기 라지 m 결국 라지 m이 스몰 m 결국 이 수평면에 해당하는 이 질량이 얼마냐면 질량 m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그럼 이렇게 놓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질량 같다 맞군요. 기억 맞고요. 자, 니은에서 알짜임을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이랑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이네. 지금 C에 작용하는 건 알짜임은 F는 MA니까 여기는 작용하는 알짜임이 3MA일 거고 여기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2MA겠죠. 둘이 곱하면. 그래서 결국에 3배가 아니라 1.5배다. 그래서 니은 틀린 것 같네요. 그래서 실의 장력을 비교했어요. 실이 A를 당기는 힘 이거 T 그리고 T 가라고 할게. 그리고 나에서 실이 C를 당기는 건 T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어차피 장력이 이 장력이나 같죠. 그래서 여기서는 장력이 곧 A 알짜임이니까 T 가가 곧 EMA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선 T 나가 AMA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지금 T 가가 2배 더 큰 거니까 같다가 아니라 가가 2배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맞는 거 기억 하나. 자, 문제를 보면 일단 이거를 흡수하고요. 이걸 방출했대요. 그래서 흡수했고 방출한 놈인데 두 개를 비교해보면 흡수를 좀 크게 했다가 조금 방출하고 더 크게 방출하고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찾으면 돼. 지금 진동수가 크다는 게 곧 진동수랑 에너지랑 상관이 있으니까 실제 에너지가 플랑크 상수의 이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흡수할 때는 좀 올라가고요. 방출할 때 내려가는 거니까 가장 적절한 그림은 뭐 1번 바로 나오네요. 자, 상대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0.6C로 움직이고 있고요. P에서 봤을 때 지금 P에서 봤을 때 P랑 Q는 안 움직이는 상태고요. 우선만 0.6C로 이렇게 슝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자, 보자. A가 Q를 지나는 순간 P가 관찰했을 때 A가 Q까지 슝 왔을 때 그림을 그려야겠네.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 빛을 발사한대요. 그럼 빛은 광속시로 움직이겠지?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A가 관측할 때 PQ 사이 거리는 육각형보다 짧다. A가 관측했을 때는 P랑 Q가 움직이죠. 다시 말하면 P 우주정거장이랑 Q 우주정거장이 거리가 원래는 육각형인데 우주선 A 입장에서는 이 육각형에 해당하는 막대기가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움직이는 애는 짧게 보이니까 얘가 육각형이 아니라 더 짧게 보이겠지. 더 짧다. 그거는 맞는 말. 사실 얼마나 더 짧냐면 간막간만큼 줄어드는데요. 다시 말하면 육각년 곱하기 루트 1 빼기 0.6c의 제곱 대 c의 제곱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아마 4.8 광년 나올 거예요. 자, 근데 계산까지는 별로 요구하지 않아서 모의고사에서 짧다 길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고요. A에서 관측할 때 P가 지나는 순간부터 Q가 지나는 순간까지 10년이 걸린다. 방금 말했지만 A 입장에서는 저 거리가 육각년보다 짧아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를 0.6c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육각년을 0.6c로 가면은
10년이 걸리는 게 맞지만 현재 이 육광년이 아니라 이거와 더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시간도 더 짧게 걸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보다 더 짧게 걸려요. 그래서 니은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A가 시간 팽창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아니 시간 팽창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A가 관측할 때 A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A 입장에서 A는 시간 팽창을 안 해요. 그래서 거리가 짧아지니까 10년보다 짧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니은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P가 관측할 때 물론 니은에서 이거를 A가 아니라 P로 바꾸면 P가 보기에는 육광년이고요. 얘가 0.6C로 움직이니까 10년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디귿 갑니다. P에서 관측할 때 A가 P를 지난 순간부터 Q를 지난 순간까지 16년 걸린다라고 했어요. 일단 P가 관측할 때 Q까지 가는 동안에 10년이 걸려요. 그죠? 그리고 10년 됐을 때 Q에서 빛을 쏘면 빛이 C라는 속도로 육광년을 와야 되니까 6년이 더 걸리니까 총 16년 걸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디귿. 자, 10번 문제입니다. 초전도체고요.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0도에서 그래서 여기를 인계온도 이렇게 부르죠. TC, 크리티컬 템퍼러처 이렇게 부르고요. 일단 온도가 T인데 이때 뜬 상태 유지. 그러면 마이슨 효과가 이미 일어난 거네. 그러면 T가 여기쯤에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T는 T0보다, 그러니까 인기 온도보다 더 작아야겠죠? 아니고요. 나는 마이슨 효과 때문이다. 틀리지 않고요. A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인기 온도 아래에서는 A의 온도 내부에서 A의 내부에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된다. 일단 틀렸어요. 틀렸는데 설명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해설을 봤는데 해설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해설이 어떻게 나왔냐면 A 내부에서 반도체가 있다면 이렇게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있다면 내부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대로 형성.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설명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화살표 개수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지금 내부에서 빨간색, 파란색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 거는 반도체가 만드는 거거든. 근데 외부에서 분명히 자기장이 B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하면 결론적으로는 자기장이 내부에서는 상쇄가 되고 다 지워져버리네. 그래서 내부에선 자기장이 없고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에는 자기장이 아예 없는, B가 빵 되는. 그래서 A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0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자기장이 만드는 건 A 반도체가 반대로 만들고요. 그래서 A 내부에서는 B가 0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A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0이다. 이게 더 옳은 표현입니다. 답은 크게 문제 없고요.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뒤에 11번부터 20번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풀게요.